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4학년도 용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지수법칙과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본 거죠. 주어진 부분들 4는 2의 제곱이 되겠고요. 4제곱 그리면 4분의 2 처리되겠고 그 결과를 또 다시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의 1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세제곱근이죠. 세제곱근 쭉 돼 있는 상태니까 뭐 5분의 20 이렇게 처리되면 약분하면 4가 되죠. 세제곱근 4 이런 모양이니까 2번이 좀 정답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의 3분의 1제곱에다가 2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더하기 해줘야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분하게 되면 2의 15분의 8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2의 뭐 8분의 1제곱한 거리가 있으니까 잘못됐네요. 다음은 2의 2분의 1제곱에다가 다시 세제곱그니까 3분의 1제곱 해주면 2의 6분의 1제곱이 돼야 되는데 5분의 1제곱 됐으니까 더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는 5의 세제곱인가요? 그러면 4분의 3제곱 처리하면 되겠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5의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하니까 4분의 1제곱 이렇게 더하게 되죠. 그러면은 5의 1제곱 해서 5가 돼야 되는데 역시 또 잘못됐네요. 정답은 뭐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수법칙 거듭제곱급 형태로 된 것을 뭐 지수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리고 이제 간단한 연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120도를 뭐 라디안 값으로 나타내라 뭐 이런 얘기군요. 파이가 180 이렇게 된 이 부분 뭐 기본으로 좀 기억해 가면서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120도 같은 경우는 뭐 3분의 2 파이 이렇게 해서 3분의 2 값이 돼야 되고요. 300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360도에서 60도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분의 5 파이입니다. 그래서 3분의 5가 B 값이 되거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값의 차이를 구하게 되면 1입니다라고 답변하는 내용. 60분법과 라디안 사이에 관계를 좀 질문 던지는 뭐 간단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0,1을 지나고 정근선이 주어졌을 때 AB 값을 구해달라. 뭐 기본 그래프 경우는 3의 x승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정근선이 이제 이게 좀 y는 0 이렇게 된 상태인데 좀 y 값을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평행 이동을 좀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해야 되겠다. b 값이 결정된 거죠. b 값은 좀 마이너스 2입니다라는 이야기 정근선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그러려면 그래프 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0,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3의 a제곱 빼기 2 결과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의 a제곱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a 값이 1입니다라고 또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더하기 해주면 결과는 1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마이너스 1입니다. 더하기 해놓고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큰 틀에서 뭐 지수함수의 간단한 그래프 모양들을 점검해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세타가 3서분면 각이고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4분면은 일반적으로 부호를 결정해 주죠. 부호를 좀 결정해 가는 부분들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런 부분들인데 3, 4분면이면 둘 다 이제 마이너스 보입니다가 중요한 역할을 해가겠습니다. 이때 이제 탄젠트 값 주어져 있는데 탄젠트 값 주어질 때는 뭐 절대값적인 값을 좀 이용해서 루트 5, 2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빗변 길이가 3입니다라는 형태로 해서 값들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값은 뭐 3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코사인 값은 3분의 루트 5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계산할 것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코사인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인가요? 9분의 5가 되는 건가요? 계산하고 그것에서 9배를 하겠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분하면 9분의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 되겠고 또 9를 곱하기 하니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사분면 부호 결정한다는 사실들을 좀 잘 기억해주면 되겠고 부호가 결정되고 나면 굳이 뭐 도형 자체를 뭐 3, 4분 모양을 그리지 말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가장 좀 쉽게 볼 수 있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철해가면 효율적으로 푼다,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수분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절대값이 되어 있으니까 x값은 2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지수로 올라가서 x-2의 제곱이 되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지수를 위로 보내서 9로 좀 만들면 되는가요? 9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자, 근데 뭐 밑이 또 3보다 크니까 부동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라고 해서 불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x-2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원소 개수는 정수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 라고 했는데 7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중간에 이제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이렇게 하나를 좀 빼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6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의 조건들이죠. 진수 부분에서 범위 생기는 부분들, 지금 뭐 절대값에 있어서 0이 되는 숫자 먼저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조건들.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밑에 따라서 부동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0과 1 사이에서 10의 x제곱을 5로 나눈 몫이 정수고 나머지가 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의 x 이렇게 처리되면 x값이 0 집어넣게 되면은 1이 되는 거겠고 2를 집어넣으면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이의 숫자들에서 5로 나눴을 때 그러면 뭐 나머지가 2인 숫자이지만 2하고 이거는 뭐 몫이 0인 거죠.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겠죠. 이런 숫자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x를 구해달라면 이제 10의 x제곱은 2, 10의 x제곱은 7 해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x값은 로그 2하고 x값은 로그 7하고 두 개의 값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로그 2하고 로그 7을 합하면 이제 로그 1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재미난 표현이네요. 오래간만에 나온 거죠. 5로 나눴을 때 몫이 정수고 나머지가 2다. 그럼 2라는 숫자하고 7이라는 숫자 두 개가 있겠다. 그걸 만족해주는 뭐 x들을 로그 정의에 의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뭐 범위 되어 있을 때 값게 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좀 뭔가 좀 정의 부분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문제의 좀 뜻을 좀 파악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x값의 범위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로그 값의 차가 정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 부분들도 로그 x값을 좀 미리 범위를 좀 구해두는 게 보탬이 되겠죠.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그런 값 형태가 되겠습니다. 차가 정수라고 했으니까요. 큰 값 로그 x에서 로그 x의 세제곱 그러면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을 좀 빼서 결과 3분의 2 로그 x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좀 정수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러면 3분의 2 로그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3분의 2보다는 커야 되겠고 나누고 곱하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사이의 정수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2 로그 x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곱하기 해서 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 정답 5번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뭐 거의 풀이법이 나와 있죠. 빼면 정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뺀 결과가 정수입니다. 이런 형태, 그죠? 거의 뭐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이제 식으로만 표현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 앞쪽에 이렇게 로그 값의 범위를 구해가는 뭐 이런 과정만 좀 살짝 좀 가미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곱셈공식 활용식 모양이니까 뭐 곱이 필요하겠죠. 그럼 내 주어진 식을 그러면 제곱하면 되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이용하면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값이 9분의 1이 되겠고 이 사인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9분의 8에다가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9분의 4입니다 라는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이런 부분들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코사인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 와, 곱셈공식 열심히 썼네요. 이런 부분들 계산해 가면 되겠죠. 3분의 1 그럼 27분의 1이 되겠고 여기가 곱이 이제 부호가 바뀌면서 3 곱하기 9분의 4에다가 또 3분의 1을 좀 이렇게 써가면 되는 건가요?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아이고 27분의 괜히 약분했네요. 1 더하기 12 이렇게 처리해서 27분의 13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주어진 부분들에서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입니다라는 뭐 삼각함수의 성질 그 부분만 좀 이용해서 쓴 거죠. 문제 형태가 이제 곱셈공식 활용식 모양이니까 합의 이제 곱 부분들을 좀 이끌어내고 그 다음 이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이렇게 곱셈공식 활용식 형태로 써져 간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의 x제곱 y 4의 y제곱 이렇게 지수 형태로 좀 표현된 값일 때 다음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k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지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기본 이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 거죠. 로그 3의 k 이렇게 이런 형태로 y는 로그 4의 k 이런 형태 해서 좀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고치고 나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밑이 좀 이게 다 다른 상태고 진수분 같아지니까 이제 x분의 1은 이렇게 밑하고 진수를 바꿔서 식 변형해서 써가는 부분들 한 번 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죠. 그럼 이제 좀 완성이 돼갑니다. k의 12 이렇게 좀 완성되겠고, 이때 뭐 거의 뭐 관계식을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뭐 더하기 해주면 되죠. 그럼 로그 k의 3 곱하기 4 곱하기 12 뭐 이런 형태가 쭉 될 텐데 됐습니까? 그럼 12의 제곱이 되는가요? 결과가 좀 2 이렇게 처리되는데 12의 제곱이니까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이 제곱 부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그게 좀 소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k 값은 1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 정답 4번 되겠네요. 이게 뭐 로그를 우리가 배우는 취지에 해당하는 거죠.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 매우 복잡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해서 만든 부분들이 로그니까요. 이렇게 좀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좀 더 자연스러운 풀이가 되니까 이런 내용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값이 정의된다. 로그가 좀 정의되기 위한 그런 값을 좀 물어본 거죠. 일단은 밑 부분들이 0이 되면 안 된다. 0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뭐 절대값도 있으니까 0이 되면 안 된다. 이곳에서 A 값은 2가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좀 이끌어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엔 밑이 1이 돼도 안 되는 거죠. 1이 돼도 안 되는 부분들 이곳에서 A 값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플러스 1에 3 이런 부분이 돼도 안 된다.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수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이 부분들이 항상 또 양수가 돼야 되죠. 2차 식인조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뭐 그래프 모양을 좀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뭐 판별식을 조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의 이 부분들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적으니까 a 값은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해서 범위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이걸 만족해주는 이제 정수들 찾아서 합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1부터 답이 돼야 되는 태도 1, 2, 3이 조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은 4, 5, 6, 7 이렇게 4개의 원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합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10에다가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2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로그의 뭐 가장 기본적인 밑부분, 그 다음에 진수 부분에서 생기는 조건들, 밑은 이제 항상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 진수 부분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좀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세타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라는 범위 주어져 있을 때 세타하고 7세타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이런 각도가 되면 이 각도 차 자체가 좀 파이가 되가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7세타에서 세타를 뺀 6세타 이 부분들 이 6세타 부분들이 이제 바로 2n 파이 쓰고 파이만큼 차이 납니다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타는 뭐 6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분의 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런 형태인데 모든 각도의 합을 좀 다 구하라겠네요. 와, 그러면은 n에다가 0부터 5까지 돼서 답이 6 정도 나오거든요. 와, 그럼 이제 6분의 파이는 6번 나올 거니까 6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다음은 3분의 파이 계통에 0 더한 건 필요 없고요. 1, 2, 3, 4, 5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0일 때도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이제 뒤쪽 계산은 관여 안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요거는 좀 파이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가요? 15가 되죠. 15가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또 5파이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6파이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각의 합까지 됐죠. 세타 7세타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 대칭일 때 대칭하게 되면 이렇게 파이의 차이가 난다. 간단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차가 일반각 형태 표시니까 이제 2n 파이 쓰고 파이 차이 납니다라는 아주 간단한 이론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암기가 아니라 주어진 도형의 상황을 좀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더하기 빼기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렇게 특수각 형태의 파이 혹은 0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니까 너무 좀 당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평상시 연습 조금만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n과 의미 아닌 두 정수 알파 베타가 주어진 식을 만족시킵니다. 그럼 n이라는 것은 로그 2, 로그 3, 2하고 3의 인수로서 표현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연수 n이 될 수 있는 모든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80 이하에서 야, 인수가 이거 다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약수처럼 2의 0제곱, 3의 0제곱 이런 형태에서 2의 1제곱, 3의 0제곱이니까 2의 제곱, 2의 세제곱, 오 이거 많은데요. 80까지 가려면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까지 되는 거예요. 와,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2의 1제곱, 3의 0제곱 잘못 썼습니다. 3의 1제곱 형태니까 2의 0제곱부터 써가면 되겠죠.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32 곱하기 3은 안 되는 거죠. 이쯤 쓰면 되겠고, 다음에는 2의 0제곱에 3의 제곱까지, 그러면 2의 1제곱, 2의 제곱, 4, 9, 36, 그 다음에 8, 9, 72까지 되는 거죠.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 이런 형태들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의 세제곱 27, 2 곱하기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4 곱하기 27이면 또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원소들이 전부 다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 더하겠다. 그렇진 않군요. 또 이것도 2분의 1에서도 좀 곱하게 되니까 이 개수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홀수지수 되는 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면은 요거 짝수 형태니까 요거 하나 써주겠고 요거 그럼 이거 16에 64 이렇게 좀 골라 써야 되겠는데요. 여기 뭐 3의 지수가 1이니까 이거 뭐 전부 다 안 되는 거고 2 지수니까 여기 3의 제곱인 9 여기는 이것도 안 되고 여기 지금 4, 9, 36 이런 부분들인가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들만 좀 답이 되겠다. 골라 써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된 것 같죠? 20에 그러면 8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은 30, 4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계산 결과는 그럼 얼마가 되죠? 120에 130입니다라고 답을 내갈 수가 있겠습니다. 135번 좀 답이 되겠네요.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좀 나온 값을 보고 2하고 3 이런 부분들 이거 좀 처리해 주게 되면 2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의미 아닌 두 정수니까 뭐 소인수분해 형태로 좀 표시돼 가는 것들 차곡차곡 좀 써달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 또 2가 있어가지고 2알파 2베타 이렇게 돼서 의미 아닌 정수에서 이제 0 되는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고려해서 실수 없이 답을 좀 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신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에 이어집니다. 자연수 n이 3부터 12까지 범위 주어져 있고 주어진 함수죠. 함수값이 n제곱근 중에서 의미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n값을 모두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거듭제곱근은 x의 n제곱은 a 이런 부분들 풀어가는데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살펴보면 홀수 부분들 그 다음에 뭐 n이 이제 홀인 경우죠. 그 다음에 n이 짝인 경우 이렇게 좀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나중에 뭐 제곱근 중에서 의미실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음수 부분들 그죠? 음수 부분들에 대해서 홀수 제곱근에 지금 나오는 거 있고 짝수 부분 제곱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제곱근 자체 값이 음수가 되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얻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함수식은 이런 형태잖아요. 이게 마이너스의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32 이렇게 되면 4, 8, 30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그런 모양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래프 모양 좀 이용해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이제 4하고 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우리가 지금 3부터 알아보는 거잖아요. 3, 4, 5, 4, 5, 6, 7 이렇게 좀 있겠고 그 다음에 9, 10, 11, 12 9, 10, 11, 12 이런 숫자들 전부 다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때쯤 살펴야 될 건 n은 3일 때는 지금 이게 음수가 되는 거죠. 세제곱근 조사할 때는 이제 음수의 세제곱근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음수가 되는 거니까 n은 3 답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4하고 8은 뭐 0이니까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5, 6, 7 이때는 이제 짝수 형태의 값은 양수 형태의 값이 되죠. 양수일 때는 이제 6일 때 양의 제곱근 해주면 답이 되니까 n이 6일 때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홀수 이렇게 90, 11, 11을 대입해주면 전부 다 이제 음수가 나오는 거죠. 음수가 나왔으니까 음수는 이제 홀수 제곱근일 때 의미실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9하고 11일 때 9하고 11일 때 좀 답이 되겠다 해서 문제에 해당하는 n값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합을 하라고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더하면 또 20이 되겠고 3하고 6 더하면 또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29입니다라고 풀이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가장 큰 틀 n제곱근 부분들 풀어가는 이론 틀을 좀 알면 되겠고요. 주어진 숫자 자체가 우리가 뭐 2차 함수 형태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의미실수가 되는 부분들을 두 개의 이론을 결합해서 적용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2n일 때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fn이라고 한다 되겠습니다. 부채꼴 열심히 그리고요. r, l 이렇게 처리되겠고 둘레 길이는 2r 플러스 l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2n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둘레 길이가 2n 이렇게 처리돼. f6이니까 나중에 그냥 곧바로 우리는 이게 6 집어서 12 이런 거 풀어가면 되겠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면 넓이 자체가 2분의 1 rl 이렇게 된 이 식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2분의 1 r제곱 세타 있는데 아무래도 주어진 부분들이 뭐 세타가 관련된 부분이 아니니까 RL 이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R 곱하기 L 부분들이 12-1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6R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6R 이렇게 처리해서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뭐 최대값 이렇게 돼서 R 값이 그러면 3일 때 최대가 되겠죠? 그럼 3을 좀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니까 3, 6, 18에 9입니다라고 해서 최대값 9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F6 이 부분들이 최대값이라고 했죠. 최대값. 그러니까 9입니다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문제 자체가 뭐 부채꼴과 관련되어 있으면 그 L 이퀄 R 세타라는 식하고 그다음에 넓이 관련 식하고 이게 뭐 식이 좀 관련 식이 뭐 전부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만들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약간의 좀 이렇게 함수 표현처럼 이제 기호정이 될 때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로그 함수 값이 주어진 거죠. 로그 형태에서 주어지는데 B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AB 값에 열심히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일단 진수 부분에서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겠고 6보다 작습니다라는 뭐 범위 좀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함수식은 전개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가 일단 쓰고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 그렇게 되니까 4x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0입니다라고 해서 이 함수 좀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2 이렇게 처리되겠고 제한 변역은 마이너스 2부터 6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아이고 이 부분이 구멍이 뽕뽕 이렇게 뚫려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좀 살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뭐 최소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밑이 0과 1 사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최대값이 존재해 가는 거니까 열심히 최대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x는 2에서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문제에서 b는 2라는 사실들을 먼저 알 수 있겠고요. 좀 2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4에다가 1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 자체가 로그 a에 16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이 4분의 1이니까 a 값은 그럼 뭐 16 a 제곱분의 1이 16이죠. 그러면 a 값은 4분의 1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a 더하기 b 2에다가 4분의 1 더하기 해주니까 4분의 8에 4분의 9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는 내용. 주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뭐 풀어져 있지만 각각에서 뭐 진수 부분에서 범위 나오는 부분들 조금 신경 쓰면 되겠고 곱하기해서 이차함수 되겠고 이차함수 뭐 최대 최소를 풀어가야 되는데 함수의 최소값이 없잖아요. 최소값이 없는데 전체에서는 뭐 최소값이 있다는 얘기는 밑이 오히려 이제 0과 1 사이가 돼서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걸 좀 이용해서 문제점 뜻을 좀 파악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소음이 벌어진 곳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D1, D2인 두 지점의 소리의 크기는 S1, S2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겠다.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식이 되겠죠. 자동차가 달릴 때 2m 떨어진 곳에서는 소리가 100데시벨 들리는데 60데시벨 떨어진 곳에서부터 주거 지역을 좀 만들려고 한다. 과연 경계되는 거리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100데시벨 자동차 거리 100데시벨이겠죠.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거 60데시벨이죠. 60 이렇게 이항시켜서 이렇게 대입하면 되거든요. 20 로그 D2가 우리가 좀 100데시벨 넣은 거죠. 2m 분의 D1에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40인데 약분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로그 2의 D1 이런 결과 2 이렇게 쳐야 되겠고 2분의 D1은 이꼴 10의 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떨어진 거리는 200m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관계식 자체가 좀 주어져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좀 대입해가면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긴 문장이 되어 있다고 좀 당황하지 말고요. 주어진 식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인 내용의 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물성 플랑크톤은 수면에 비치는 빛이 14% 도달하는 곳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0m 내려갈 때마다 빛의 양이 15%씩 감소한다 그러면 몇 미터까지 살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15% 감소면 1-100분의 15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0m 갈 때마다 요게 좀 문제인데 10분의 x 이렇게 써서 x에 10 들어가게 되면 결과가 이제 1제곱 이렇게 되가는 요 모양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표현 됐고요. 그 다음에 4%니까 이게 이제 100분의 4보다는 좀 큰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식을 좀 그럴싸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100분의 근데 이게 8.5를 줘야겠네요. 100분의 85 85 10분의 85 이렇게 좀 봐야 되죠. 이래야 8.5가 되죠. 그 다음에 10분의 1 좀 더 있다 이런 거 좀 기억해 가면서 식을 세워가면 되겠고요. 이건 뭐 100분의 4에서 좀 식을 좀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4가 또 2.5하고도 관련이 없네요. 이것도 좀 그럼 2.5라는 숫자가 2분의 5잖아요. 그러면 4분의 10 이런 형태. 요거 좀 나중에 좀 이용해서 잘해가면 되겠습니다. 풀이를 좀 이렇게 좀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10분의 x 해주면 로그 8.5 빼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2 로그 2 빼기 2 이런 형태로 해서 염식을 세워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 4가 낫네요. 괜시리 뭐 산수 복잡하지 말고 로그 4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로그 2.5라는 것은 1 마이너스 로그 4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로그 4를 좀 이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분의 x에서 1 마이너스 로그 8.5에서 부동을 좀 바꿔가면 되죠. 로그 4를 좀 대입해주면 로그 4는 1 마이너스 로그 2.5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빼기 2가 또 되는 건가요? 로그 4는 1 마이너스 로그 2 빼기 2 이렇게 됐으니까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좀 부호를 바꿔간 거죠. 1 더하기 그러면 로그 2.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갖다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로그 8.5 값이 0.9로 계산됐으니까 0.1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에다가 0.4 되니까 1.4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0분의 x 값이 뭐 1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x는 14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몇 미터까지 살 수 있다? 140m까지 살 수 있겠다라는 내용 처리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뭐 감소하는 부분들이니까 빼기 해서 식서가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0m마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여기 지수 부분 표현한 거 이렇게 좀 식세워가는 데서 중요한 키포인트니까 이런 부분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연산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도 이제 10분의 85 이렇게 해서 8.5 연결시켜야겠고 여기가 이제 2.5 주어진 부분들이 나중에 풀어야 될 부분을 어떻게 연계되는지 요거 좀 살펴야 되죠. 살펴서 효율적으로 좀 처리한 부분들 이런 것 좀 신경 써가지고 계산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범한 듯한데 그래도 조금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연습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보다 크고 A값이 1보다 크고 B값은 또 A보다 더 큰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X는 4에서 세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PQR이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는 건가요? 로그 뭐 일부분을 중심해서 로그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로그를 그려야죠. 로그를 또 좀 그려가면 되겠고 대칭 구조 모양 형태라니까 좀 더 큰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쯤에 4쯤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부분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뭐 로그 a의 x가 되겠고 로그 b의 x가 되겠고 로그 a분의 1의 x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데 간격이 1대3이라는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로그 a하고 로그 a분의 1 이 부분들이 높이 간격이 똑같은데 1대3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1, 여기가 간격 2 이런 형태가 좀 주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로그 4의 x라는 결과는 로그 b의 x라는 결과의 2배가 돼야 되겠다. 요 1대4 부분, 1대3 이 부분들이 이런 정보를 좀 제공해 준 거죠. 됐습니까? 이거 좀 4를 좀 대입을 해야 되는데 대입을 좀 안 한 건가요? 제가 좀 이거 좀 잘못 썼군요.
그죠? 여긴 A의 X, B의 X, 살을 좀 대입한다는데 왜 대입이 안 되죠? 이런 형태로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A 부분들은 여기가 지수로 가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죠? 2분의 제곱 루트 B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B 값은 그럼 뭐 A 제곱 형태의 이런 관계식이 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이제 GA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G라는 함수 부분들이 로그 B에 GA를 한다는 얘기는 로그 B의 A 값을 이렇게 좀 대입을 하는 이런 얘기인데 B에다가 B를 좀 없애간다 지금 A 제곱에 A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분의 1입니다라고 풀이해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정답 뭐 3번이 돼가는 내용. 주어진 부분들은 뭐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들 로그 A하고 로그 A분의 1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로그 A하고 A분의 1 X 이렇게 된 부분들 이게 이제 간격 자체가 이제 똑같은 부분들이다라는 사실들 이걸 뭐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온 부분들이 1대3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1대1대 이렇게 관계가 돼서 효율적인 좀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요. 평상시 뭐 그래프 큰 틀에 많이 어려운 내용 아니죠. A분의 X하고 AX하고 물론 뭐 그래프 모양에 대한 거 조금 이제 신경 써가면서 학습해두면 좋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로그 2에 진수의 함수식이 좀 써져 있는데요.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양수 x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a 값을 좀 조절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2의 지수 형태로 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뭐 2차 함수니까요.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좀 생각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쭉 그려가면 되겠죠. 자,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a가 되겠고요. y좌표는 이거 10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 자체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2의 지수가 돼야 되니까 8일 때, 그 다음에 4일 때, 2일 때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죠. 그럼 이제 결과 자체가 지금 원래 좀 양수 x 개수 이렇게 도냈으니까 지금 이게 3개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또 5개가 된다라고 됐으니까 뭐 2개가 더 생겨야 되는 거니까 이때 뭐 16이 이렇게 좀 생겨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뭐 32라는 숫자보다는 이제 꼭지점 좀 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좀 가장 그럴싸하게 했다 생각하면 되는가요? 그럼 최대값을 구하면 x에다가 2분의 a를 대입해 주니까 2분의 a제곱 4분의 a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16보다 크고 32보다 좀 작아야 되겠다. 이 부분들 되죠. 16과 32 사이에 최대값이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0보다 큰 쪽으로 그려갔을 때 자연수가 되는 그 숫자가 이제 2, 4, 8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 요 개수 카운팅 하는 것도 좀 신경 써서 조금만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a제곱 해주면 6이고 여기는 22가 되겠고 a제곱을 처리해 주게 되면 그러면 얼마인가요? 24에다가 여기는 8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완전 제곱이 이렇게 처리되는 뭐 자연수의 a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5, 25부터 되는가요? 5, 6, 7, 8, 9까지 되겠죠? 9, 9, 8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5, 6, 11에다가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20에 그 다음에 1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 35입니다 라고 풀이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 자연수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함수값 자체는 2의 지수 형태는 2, 4, 8, 16, 32 이런 숫자가 된다. 근데 이제 0보다 큰 쪽을 하다 보니까 한쪽 편에서는 이제 뭐 대칭 구조로 2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나오고 이제 2개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32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어쨌든 큰 틀에서 뭐 함수값하고 주어진 부분이 지수되는 부분들하고 연계성들 이런 거 조금만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원이 직선에 의해서 잘려진 두 호의 B가 5대치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12조각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알겠습니다. 뭐 30도씩 잘려져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원을 좀 열심히 그려야 되겠고 뜻팍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중심이 3에다가 반지름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여기가 여기 쪽 각도로 보게 되면 30도 이렇게 잘려져 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쭉 이렇게 나눠져 가면 되겠습니다. 양수 K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뭐 KX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그런 내용. 이런 부분들은 뭐 좌표를 좀 이용하면 뭐 기울기 금방 구하겠죠. 지금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뭐 30도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반지름 3짜리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코사인 30도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는 뭐 2분의 3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 좌표 자체를 그러면 놓으면 되죠. 여기 x좌표가 3이니까 3 더하기 2분의 3 루트 3 y좌표는 2분의 3 해서 좌표를 쭉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양수 k라는 게 지금 기울기니까
탄젠트 세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울기가 돼가는 거죠. 3 더하기 2분의 3 루트 3분의 2분의 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3 이게 속어두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2 플러스 루트 3분의 2분의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약분되는 거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뭐 유리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었으니까 유리화하게 되면 뭐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죠. 자, 원 위에 있는 부분들 좌표. 이게 좀 원의 기본적인 성질에서 좌표를 구해가는 건데 이게 원점이 아니라 3만큼 돼 있어서 3 더하기 해서 이렇게 표현해가는 부분들이 이게 좀 연습이 좀 안 돼 있으면 낯선 표현이죠.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낯선 그런 표현인 건데 그게 그건가요? 어쨌든 뭐 이렇게 주어진 부분들의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직선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좀 이론이 좀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문제니까요.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양수 A, B가 주어진 식을 만족합니다. 관계식을 또 만족했을 때 XY가 이거 자꾸 원하고 연결시키는데요. 원방향 모양 형태. 일단은 A라는 부분들은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다음에 B라는 부분들은 이게 뭐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그 식은 모양이 되겠고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지수로 가는 거군요. 3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y 이 부분들이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3분의 1 x 더하기 이게 좀 이렇게 처리되겠고 6을 좀 곱하게 써야죠. 2x 플러스 3y는 꼴 368입니다 라는 관계식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을 물어보는데 이거는 뭐 원하고 직선하고 관계 이렇게 되는 거니까 1,1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겠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3 이렇게 처리하니까 루트 4, 루트 9 이렇게 처리하니까 루트 13인가요? 13 되겠고 1 대입해주면 5에다가 5 마이너스 18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러면 루트 13분의 13 이렇게 처리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거리 자체가 뭐 루트 13이다 좀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되어 있으니까 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 13의 제곱인 1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뭐 문제 형태 만들어가는 건 자연스럽게 연결돼 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질문하는 부분들이 조금 낯설게 처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 형태라면 역시 이제 지금처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개념을 좀 적용해가는 부분들이 효율적인 풀이니까요. 이런 방법들 잘 또 예전에 좀 한참 많이 배웠던 거잖아요. 기억을 좀 되살려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2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 주어져 있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들 사이의 관계를 좀 잘 이해해야 되겠군요. 두 그래프는 서로 평행이동 되어 있는 거죠. 뒤에 부분들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조율되어 있으니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또 이렇게 평행이동에서 그려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선도 기울기가 좀 똑같은 거죠. 똑같은 이렇게 직선 이렇게 좀 그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래프 모양들은 이렇게 좀 잘라서 이걸 좀 이동시켜 놨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동해 간 거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이런 부분 생각해 주면 되죠.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넓이 자체로 생각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만큼 이렇게 한 부분들이 관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높이 자체를 해야 되는데 높이 자체가 이것도 이제 y 절편 자체가 1에서부터 k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간격이 이제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k에서 좀 빼기 한 결과. 근데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넓이가 6이 된다는 얘기는 그럼 k 마이너스 값이 3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럼 k 값은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평행 이동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 사변형 모양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고 이렇게 좀 이게 가로 부분들이 2입니다라는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이게 좀 보탬이 되려나요? 이렇게 좀 예전에 이렇게 넓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사선 이런 형태로 돼 있을 때 이렇게 좀 밑변 길이가
똑같이 하시게 되면 이 평행사변 넓이 구할 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된 이런 넓이를 구해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좀 살짝 적용해가면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아이고, 이게 다 판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평행이동이고 이것도 그대로 이제 평행이동이고 이렇게 좀 판단에 의해서 그다음에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좀 똑같은 모양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전반적인 해석을 좀 가미하게 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요. 이것도 역시 또 그래프를 좀 평상시에 그려가면서 문제에 또 이렇게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한 거니까 연습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3번 영신요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2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좀 두 종류로 그려야 되는데요. 이것도 뭡니까? k를 또 y에다가 k를 끼워서 이건 이제 y는 이꼴 fx 이렇게 하고 y는 이꼴 k 하고 두 그래프의 만남이 되겠죠. 만나는 부분들 정수를 그어서 이제 만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개수가 어떻게 되면 35개가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 그래프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a값을 구해달라는 이야기. 그래프를 좀 우리가 쭉 그려가게 되게 되면 2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2를 좀 대입해주면 9에 10 이렇게 되는데 아래 부분들 2 대입하면 이게 초과되니까 10이 되죠. 뭐 그래프 연결되는군요. 이렇게 좀 이렇게 쭉 표시해서 결국 색칠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됐으니까 이때 좀 2를 좀 이렇게 점근선해서 이렇게 좀 그려가면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고 35개가 이게 10밖에 안 되니까 더 내려가겠는데요. 와, 그러면 그래프 쭉 아래 이렇게 내려가게 그려야 되는데요. 오, 그렇죠. 일단 값은 좀 알아보고요. 자, 이렇게 좀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35개가 좀 많아서 A의 최소값 이렇게 연결시켜가는 내용. K 값을 이렇게 이제 여기다 긋겠다 이런 얘기인데 K 값은 이제 10을 긋게 되게 되면 이제 뭐 한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한계가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1이 이렇게 되는데 9에서부터 2까지 긋게 되면 이제 각각 2개씩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몇 개죠? 그러면 8에다가 이게 16개의 근들이 얻어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 값이 1이 됐을 때도 역시 또 한계가 이렇게 처리해서 한계가 좀 나올 건데 그러면 이게 현재까지 18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0에서부터 해서 나머지 개수가 더 나와서 35개를 좀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16까지 되는가요? 이게 마이너스 16까지 해서 0부터 해서 이렇게 채워서 17개를 채워야 35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근선 부분들이 그럼 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와, 그렇네요. 됐죠. 이게 지금 밑이 9분의 1 이런 형태에서 그려간 거니까 되겠습니다. 그럼 점근선 부분이 이 부분이 점근선이죠.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9분의 1에 a 플러스 2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제 평행이동한 값이니까 점근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들이 16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7 뭐 이런 형태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분의 1에 2a 플러스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 결과 자체가 지금 27 그러면 3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죠. 됐습니까? 3분의 1 뜻하니까 그냥 2a 플러스 4하고 여기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오, 그럴싸하게 좀 풀렸나요? 마이너스 7, 2번 시험 정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래프를 좀 그리고 문제의 뜻 파악해가는 거죠. 두 그래프의 만남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를 좀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그럴싸하게 좀 그려서 개수가 뭐 이쪽에 2개가 생기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씩 생겨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응용이 좀 되어 있고 평상시에 뭐 그래프 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으면 풀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영신여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좀 까탈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다음에 좀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이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또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신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